평소에는 바쁜 일상에 수축기나 귓가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주인이 길어본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거실에 틀어놓은 텔레비전에서 비극적인 소식이나 사건, 가십을 전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쓰는 미래 일기에 실린 문장을 따라 쓰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내 기분을 좋게 하는 소리가 무엇일까? 그러고 보니 나는 하프 소리를 좋아했는데처럼 생각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하는 소리, 하프 소리가 되면 내 그런 장소를 포착해서 여러분을 알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하프 연주곡이나 하는 곡 좋은다 하면서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의 곡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이를 단순히 우연이라 여기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하는 소리나 하프 소리를 찾으려면 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찾아준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17편의 데이 29회는 특별한 표현이 가득한 일상, 너무나 당연해서 깨닫지 못한 평온에 대해 생각했을 것입니다. 문학이 이런 문장의 실력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경제적으로서 난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경제적으로 더 풍족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합시다. 아침에 쓰는 미래에게 신지문을 읽고 나면 남은 어떤 프로그램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내가 그런 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평소 듣지 못한 프로그램이나 나에게 그런 뭐가 있어. 그렇지. 가족 모두가 건강한 점은 또 너무 다행이다. 여기서 신경 쓴 적이 있으면 생각해보면 그것도 풍요로움에 해가 당할 수 있으니까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식으로 이 나의 생각에 나이가 중요하다는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면 내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도 사실 전부 이 세계에 존재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림 가격에 붙여 있던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사랑도 풍요도 행복도 여러분이 다다는 것은 사실 전부 내 주변에 이미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 너희들이 보이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여러분의 주의를 기울이면 곧바로 여러분의 세계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세계의 주의를 기울여 내 지령을 내려 찾게 하세요. 이를 돕는 것이 바로 아침에 쓰는 미래 일기입니다. 즉 아침에 쓰는 미래 일기는 이제껏 늘 보던 관심이나 사건 사고 방송 프로그램을 하프의 생각 아름다운 음색의 비밀 같은 프로그램은 단숨에 보급가고는 텔레비전 리모컨 같은 존재입니다. 소원이 쉽게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바뀌어갑니다. 우리는 방대한 정보가 SNS와 인터넷에 넘쳐나고 무슨 일이든 신속함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보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SNS와 메신저 덕분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글자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 자신의 마음을 편시하게 적거나 무언가를 적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과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오다 보는 시간은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 실천편의 앞부분에 따라서 쓰기 할 수 있도록 여러 문장을 흐릿하게 인쇄해 놓은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을 맞추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이 들기 전까지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인간이 하루 동안 하는 생각의 횟수 무려 약 6만 회에 달한다고 합니다. 입 밖으로 손을 내지 않아도 큰일 났다, 낮잠을 받았다,
다보라나 알림이 왜 울리지 않은 거니까 오늘 날이 흐리네.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는 말은 없으면 그래도 우산을 챙겨가는 편이 좋겠다. 아 맞다. 오늘 마감에 과제가 있잖아. 다행이다.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하는 등에 온갖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서 잠시 서서 머리가 쉴 틈이 없습니다. 마음을 정화하는 따라쓰기입니다.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는 매주 정해진 주제에 있고 흐릿하게 인쇄된 문장을 매일 따라 적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평범한 일기 시작처럼 아무것도 적히지 않고 처음부터 혼자 시작해야 한다면 아마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좋은 기분이나요. 오늘 기분 좋았다고 할 만한 일이 없는데 뭐라고 적지? 라고 이가 할까요? 이렇게 난 단점 쓰는 사람이나 내 미래가 쓰려니 짧게 적을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쓰는 미래 이야기는 이미 일기장에 문장이 인쇄된 있으면 무엇부터 쌓여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일단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비운 채 문장을 따라 쓴 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는 좋은 시나 글귀를 표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기는 자신의 경험을 기울이면서 펜을 잡은 손의 감감을 느끼며 인지에 있는 글자를 천천히 건드려 쓴 데에만 옹신경을 집중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마음을 정화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 두세 줄 불끈한 짧은 문장을 하나씩 장소에 따라 쓰기만 해도 마음이 처변해지고 모든 감이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가 그 들리는 새 소리가 귀가 들리기도 하고 방 안에 향기가 코코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는 명성의 특정한 호흡을 따라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이 정신 안에서 시키는 세로토닌이나 궁극의 쾌감 호르몬이라 부르는 베타 엔도르핀 같은 뇌 물질을 분비해서 긴장을 풀어준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따라 쓰기를 마치고 나서 크게 생각해낸 문장을 일기에 적을 때는 긴장이 풀리고 마음의 안정성 상태에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머릿속이 온갖 생각을 자세히 있을 때 직감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저는 아이들 싸우기 어렵지만 긴장이 풀리면 알파파라는 뇌파가 생성되며 창의력이 형성됩니다. 또 따라 쓰기를 하면 쌓은 문장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어 자신이 일기에 적은 소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순간을 상상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무의식 속에 쉽게 자리 잡습니다. 직감의 유통기한을 떴습니다. 이 실천편의 데이 46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적도 한번 실천했으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이 문장을 찾아든지 그분이 예전부터 가고 싶던 얘기에 무슨 생각난다고 말하면 이렇게도 다음과 같이 적었다고 해봅시다. 예전에는 부터 가고 싶던 여행지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꿈이 이루어져 기쁘다고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일기에 적은 다음 별 생각 없이 컴퓨터를 켰는데 갑자기 모든 기차 여행 8일 3일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방송국과 오늘이 신청 마감일이었습니다. 곧바로 실천한 것과 믿기 어려운 정도로 파격적인가 할까니 유명한 여행지 가기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손으로 쓰는 동작 습관입니다. 이 손으로 쓰는 동작도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에 비해 장점이 많습니다. 엘린 피츠의 바바라 피즈에서도 결국 해당하는 사람들의 원칙에 따르면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필요한 손가락 동작은 8가지에 불과하지만 손으로 글씨를 쓸 때 필요한 동작은 무려 1만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일들을 소금으로 적으면
그 과정에 필요한 복잡한 연장 손가락 동작들은 뇌 신경혈을 활동해서 여러분의 소원이나 꿈과 관련한 생각이 뇌에서 더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이처럼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지금 여기 자신이 존재하는 순간에 집중의 근육을 풀어줍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상태에서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에 인쇄된 문장을 짜라짜는 것은 앞으로 심을 씨앗이 잘 자라도록 좋은 토양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을 꿈의 씨앗이 쑥쑥 자라 꽃을 피울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이미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면 몸과 마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뇌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생각 속의 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에 상당한 시간을 들이는 이유도 이러한 상상 속의 트레이닝이 실제로 경기력을 향상하기 때문입니다. 한 유명 피겨스케이팅 선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에 도전할 때 반드시 머릿속으로 자신이 그 기술을 사용하는 모습을 미리 떠올려 본다고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몸속 세포를 변화시키는 일마다 가능합니다. 스포츠 심리학 분야에서는 이미지 트레이닝만 했는데도 근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논문이 이미 여러 발표된 바 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기분이나 사고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긍정 심리학에서 분야에서도 미래의 최고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거나 감사한 일을 적는 행동은 그 사람의 행복도나 건강 향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우선 표현을 바꿉시다.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에 따라서 적는 과정은 여러분이 바라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묘사가 바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해질 뿐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면 눈을 감고 바나나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말을 들으면 순식간에 바나나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처럼 이미지를 떠올리기 위해서는 말이 중요합니다. 환경 파괴라는 말을 들으면 파괴된 환경의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면서 앞으로 이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걸까? 과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우울하고 답답해집니다. 아름다운 지구라는 말을 들으면 아름다운 지구의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살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들고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처럼 말은 이미지는 생각은 감정과 신체 감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늘 기분이 이렇게 지내고 싶다면 기분이 지내고 싶거나 행복해지고 싶다면 우선 말부터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는 여러분이 바라는 세계를 떠올릴 수 있는 말을 의도적으로 넣어두었습니다.